직장인분들이시라면 보통 마이너스 통장, 이 마통이라고 불리죠. 개설해 놓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도가 줄어들고 점점 더 조여오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2금융권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출 시장 짚어볼 텐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요즘에 시중은행 마통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주문 때문에 현저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의 마통 신규 건수를 알아봤는데요.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6월 마통 신규 개설 건수는 28,566건으로 전월 30,077건 대비 1,509건이 줄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은행도 있었습니다. 통장 자도 대출인 마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큰돈이 잠깐 나갈 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등 돈을 쉽게 인출하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비용도 적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도가 줄고 있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금융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금융당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은행들은 따를 수밖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행들의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해 빠른 곳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통 한도 축소 등에 적극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 중과율 조절 수단으로 마통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천만 원 초과 마통에 대해 만기 전 3개월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한도를 20% 축소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월에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 한도를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주요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4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 마통 중 5%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도 20%를 감액합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에 한 해 마통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을 경우 한도를 최대 50% 감액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마통 한도를 1금융권이 다 줄였거든요.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만약에 안 되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대출했을 경우 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금융권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0여 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 26조, 6월 27조, 9월 29조로 늘었다가 12월 31조로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 3월에는 3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금융권 대출 관리도 나섭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업 간 규제 간 다른 점을 이용한 이 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이 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권에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40%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금융권에선 60%로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은성수 위원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은성수 위원장은 어제 실수요와 무관하게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은 5%에서 6%로 잡았지만 상반기에 8%에서 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절반도 못 미치는 3%에서 4%대로 관리한다는 대출관리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상반기 증가율이 1, 2%에 그쳐 이 금융권이 깐깐한 관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SR 40% 규제의 제2금융권 적용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2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를 달리할 경우 이 금융권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르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면 이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상품들이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신용자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서민들의 시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출 옥죄기 필요하기 때문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조건 주력할 게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 수요 충족할 방안도 함께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